안녕하세요. 드림 정류장 김미영입니다. 내가 단단해지는 새벽 공부, 천년의 내공. 오늘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서문, 잠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말의 힘은 어떤 내면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에는요, 격이 있고 치가 있고 그리고 기가 있어요. 격이라고 하는 거는 한자로 바로 잡을 격, 그래서 어떤 품격, 사람의 어떤 품성, 그리고 인격을 말하는데요.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야 한다.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높임으로써 함께 높아지는 품격이 있어야 한다. 네, 이게 격이래요, 격. 그리고 치는 다스릴 치인데, 리더는 현재 겪고 있는 일의 의미를 정확하게 읽어 이를 통해 상황을 다스리고 부하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다스릴 치. 그리고 기는 어떠한 기운 기. 그래서 상대의 오만을 단 한마디로 제압하는 그런 기세. 기세가 말에는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격과 치와 기. 그래서 지금 제가 앞에서 본론의 이야기가 지금 전부 다 격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말은 곧 그 사람 자신이다 라는 말이 있다. 한 사람의 말이 그 사람 자신을 말해준다는 것이다. 사람을 이끄는 리더, 지도자의 위치에 오른 사람에게는 인격과 함께 말의 품격도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한다. 오늘날에는 말도 화장을 하고 성형을 하는 시대다. 멋지게 외양을 꾸미고 달콤하게 유혹하지만 그 말에 진실함은 없다. 하지만 거짓된 말은 곧 드러나고 사람을 파멸로 이끈다. 그래서 말은 자신의 내면을 채우고 있는 충실함과 사람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흘러나오는 것이다. 내면의 충실함이 말의 품격을 이루고 사람에 대한 이해가 상황에 적절한 말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천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고 애를 알지 못하면 세상에 당당히 설 수 없고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다. 여기서 천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타고난 자신의 운명, 그리고 수명, 그리고 하늘의 어떤 명령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스스로를 바로 세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내적 충실함을 갖춘 사람이 말과 사람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적 충실함을 갖춘 사람을 옛날에는 군자라고 불렀고 오늘날에는 지도자라고 부른다. 많든 적든 사람을 이끄는 지도자는 자신이 이끄는 집단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다. 중요한 결단을 내리고 그것에 온전히 책임을 지는 외로운 자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도자들은 남다른 무엇이 필요하다. 어떠한 전공 지식이나 일반적인 교양 상식을 뛰어넘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바로 세상과 사람을 읽은 통찰력과 오랜 경험과 수련으로 쌓아온 호연지기가 그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내공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새벽 내공을 쌓기 좋은 어른의 시간. 평범한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다. 어떤 일이든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 처음 시작할 때의 각오와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나에게 큰 힘을 주기 때문이다. 물론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한 번의 책을 읽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책에 실린 지혜들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려면 새벽 시간에 단 한 구절이라도 읽고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식이 아닌 지혜, 내 삶과 일에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도구를 얻는
첩경이 될 것이다. 논어, 자장에는 군자가 보여주는 세 가지 변화를 말하고 있다. 멀리서 바라보면 위엄이 있고 가까이서 대해보면 온화하며 그의 말을 들어보면 엄정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위엄과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배려, 그리고 내면의 충실함에서 빚어나오는 엄정한 말의 능력을 갖춘 사람, 바로 깊은 내공이 있는 어른의 모습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멀리서 바라보면 위엄이 있고 가까이서 대해보면 온화하며 그의 말을 들어보면 엄정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위엄과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배려, 그리고 내면의 충실함에서 빚어나오는 엄정한 말의 능력을 갖춘 사람, 바로 깊은 내공이 있는 어른의 모습이다. 멀리서 바라보면 위엄이 있고 가까이서 대해보면 온화하며 그의 말을 들어보면 엄정하다. 네. 오늘은 그래서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필살기가 하나쯤 있다. 옥도를 시험하려면 꼬박 사흘은 태워보아야 하고 인재를 가리려면 7년은 기다려야 한다. 고전에서는 흔히 뛰어난 인물을 옥에 비유한다. 아무리 귀한 옥이라고 해도 잘 갈고 다듬어야 그 진가를 알 수 있다. 위의 명구절 역시 마찬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귀한 옥돌의 진가를 알기 위해서는 사흘이라는 시험 기간이 필요하고 진정한 인재를 찾기 위해서는 7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백거인은 정치적 사건에 대해 직언을 하다가 황제의 미움을 사 좌천을 가면서 그 원망과 억울함을 이 구절에 담았다. 인재를 알아보려면 시간을 두고 다양한 측면에서 시험을 해봐야 그 진가를 알 수 있는데 주위의 신하들의 참언에 의해 쉽게 자신을 내친 군주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던 것이다. 옛날 훌륭한 군주였던 주공은 유언비어를 멀리했고 왕위를 찬탈했던 왕망도 그 전에는 공정하고 겸손했던 사람이었다는 고사를 들며 사람을 쉽게 판단에 내치는 것은 잘못임을 거침없이 말하고 있다. 이 명구절에는 크게 두 가지의 가르침이 숨어 있다. 먼저 대기만성이다. 도덕경에 있는 성어로 크고 위대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요즘은 이른 출세, 빠르게 얻은 명성이 각광받는 세대다.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 조급해하고 빨리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초조해한다. 하지만 송시대 학자 정의는 인생 3불행을 말했다. 젊을 때 출세하는 것, 권세 좋은 부모 형제를 만나는 것, 탁월한 재능을 타고나는 것, 이 세 가지는 행운이 아니라 불행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명심보감에는 사람을 의심하거든 쓰지 말고 사람을 썼으면 의심하지 말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하다. 리더가 사람을 쉽게 쓴다면 올바른 사람을 얻기가 힘들다. 또한 믿업지 못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게 되면 불안하고 의심스러운 마음에 눈길을 거두기가 어렵다. 의심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 역시 의욕을 잃게 된다. 결국 일도 잃고 사람도 잃고 만다. 그래서 옥도를 시험하려면 꼬박 사흘은 태워보아야 하고 인재를 가리려면 7년은 기다려야 한다. 눈앞의 결과가 아니라 먼 미래를 보는 안목으로 인재를 판별하려고 할 때 떠올리면 좋은 말이다. 협상이 지지부진할 때 인내로서
좋은 결과를 거두고 권유할 때도 유용하다. 특히 사람을 뽑고 판단하는 일을 할 때 명심해야 할 소중한 글이다. 그런 말 있죠. 세상의 주인은 인재를 찾아 떠나고 인재 또한 주인을 기다린다고 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대인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을 필연으로 만들고 소인은 인연이 와도 인연인 줄 모른다 라는 말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어떤 인연을 만들어 갈 때 그때는 인내 그리고 어떤 끈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 가지만 보지 말고 여러 가지를 조금 관찰하면서 경험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